네, 검색 광고 마케터 검색 광고 등록 시스템 이번 시간에는 구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에즈로 들어갑니다. 구글 에즈로 이렇게 들어가면 네, 로그인 해서 여러분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계정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 실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네, 나오게 되죠. 자, 연습을 위해서 테스트 계정을 한번 가볼게요. 네,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네, 제가 이제 빈 계정을 하나 열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캠페인을 누르면 새 캠페인을 이제 불러올 수 있죠. 여기서 네,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프로모션, 인지 구매 고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웹사이트 트래픽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환 목표를 사용해서 웹사이트 트래픽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조회를 광고랑 연동시켜서 액션을 추가하는 거예요. 지금 추가된 액션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소스랑 연결시켰다고 가정을 하고요. 계속을 누르면 이제 검색을 하실 건지 실적 최대화, 디맨드 젠, 동영상, 디스플레이, 쇼핑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검색 광고는 요 검색을 누르실 것이고 유튜브에 광고한다면 동영상을 누를 것이고 쇼핑도 추가됐고 디스플레이 광고 GDN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실적 최대화와 디맨드 젠은 이 모든 광고를 다 아우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Gmail 광고라든가 예, 그런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그런 광고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검색을 누르면 검색에 사용할 이제 도달할 웹사이트를 넣고요. 넣고 자, 캠페인 이름은 검색 광고 마케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새로 시작을 해서요. 캠페인을 새로 만들고요. 전략을 뭐 어떤 거에 중점을 둘 것이냐, 전환이냐, 전환 가치냐, 클릭 수냐, 최저 뭐 노출 점유율이냐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클릭 수에 반영을 두고 이제 비용을 알고 계신다. 경험이 많아서 경험치가 있어서 금액도 적정 금액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고객 획득은 신규 고객인 경우에만 입찰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에게 노출하지 않고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하기에는 예산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신규 고객들만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요걸 누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캠페인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검색 파트너 할 거냐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자, 이걸 안 하면 네, 다시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모든 국가인지 대한민국에만 나타날 건지 아니면 위치에서 다른 위치를 입력할 건지 뭐 부산에만 노출해 볼까요? 네, 부산광역시. 네, 이런 식으로 500만 그다음에 광주도 한번 해야죠. 광주광역시 들어가세요. 이런 데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현지 위치 포함된 이 권장이고 이제 자주 방문하는 사람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 언어는 뭐 한국어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요. 이유 이건 이제 EU 연합의 광고가 있냐 이런 거 묻고 잠재 세그먼트예요. 잠재 세그먼트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겠다. 네. 이제 타겟팅과 관찰이 있어요. 타겟팅은 제가 이미 타겟팅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거고 관찰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하지 않았지만 네, 더달구비를 접히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노출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타겟팅을 하지 않으실까요? 새 세그먼트에서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세그먼트들인데 유튜브나 구글 애널리스트랑 연동을 해 놨으면 이제 구글 애널리스트에 연동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세그먼트를 연결할 수 있고요. 네. 속성을 검색해서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웹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세그먼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을 누르면 어, 세그먼트가 만들어져요. 맞춤 고객으로 네. 어, 뭐 일반 최근 활동한 사용자 네. 기간 네, 이런 거 있고요. 이벤트를 유저 인게이먼트라는 이벤트로 우리 그 구글 에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이런 거 노출시키고 잠재 고객이 이제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이제 뭐 학생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결혼 여부, 예, 기혼이고 교육은 이제 상관없고 자녀 의무, 그죠? 자녀가 있고 부모인데 초등학생 학부모예요. 예. 주택 소유 상관없고 둘 다 할게요. 고용 상태 상관없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타겟팅이 설정이 되는 거고 관찰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캠페인의 도달 범위를 좁히지 않고 이건 선택한 사람들한테만 노출시키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실적이 우수한 광고를 노출할 건지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무제한 노출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설정해서 시작일, 종료일. 보통 시작일은 당장 시작하고 종료일은 미설정하는 거죠. URL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고 일정. 자, 월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런 식으로. 네. 페이지 피드는 인제 특별히 좀 노출시켜 주고 싶은 그런 URL들 있잖아요. 뭐 회사 소개라든가 뭐 연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시고 인제 예. 여기 AI 맥스가 나왔어요. AI 맥스 캠페인 최적화. 이렇게 누르면 텍스트 맞춤 설정, 최종 URL 확장 맞춰서 다 알아서 하겠다. 그다음에 브랜드 목록이 있어요. 브랜드에서 브랜드 추가할 것들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제외할 것도 제외할 수 있고요. 네. 또 슬리퍼 나오고요. 추천할 키워드 가져오고 강조할 제품 서비스 입력, 운동화, 네, 조깅화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뭐 나타나면 되고 검색어 일치 AI로 키워드 확장하고 브랜드 추가 뭐 이런 거 했고 그다음에 인제 소재를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표시 경로는 특정한 페이지 하나를 쓰라는 건데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광고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제목도 좀 넣고 설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업체 이름 및 로고 넣을 수 있고요. 사이트 링크 추가된 뭐 사이트 링크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이트 링크가 이렇게 바로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종 URL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금 참 여기 칸이 차면서 이런 것들 들어가고 콜아웃 추가하면 콜아웃 뭐 무료 배송 24시간 배송 이벤트 행사 긴급 타임세일 이런 게 콜아웃이죠. 그다음에 뭐 메시지 유형 더보기 가격 통화 전화번호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고 적용을 누르면 되고 구조화된 스니펫은 뭐 이런 거 보상 범위 어 리드 양식 리드 양식 뭐가 있나 볼게요. 광고 제목을 약간 동의하시고 광고 제목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경품 목록, 연락처 이런 거,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뭐 이 정도만 넣으면 되죠. 이메일, 언어는 한국어 이렇게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설정하고 저장을 누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리드가 필요할 때 광고에서 리드를 뽑아낼 수 있고 앱이 필요하면 앱 이런 것들 누른 다음에 이제 누릅니다. 평균 1일 예산을 얼마로 할 건지 네, 본인 인증하라고 나왔어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예산을 하면 이제 검토로 넘어가죠. 조금씩 메뉴가 매년 사실은 사이트들마다 이제 알리지 않고 조금 바뀌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시험에 출제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전체적인 큰 틀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맥스는 우리 교재에도 반영이 됐으니까 학습하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캠페인 게시를 누르면 게시가 되고 이제 그 예산을 입력하고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구글 이제 로그인을 하면 모든 캠페인이 나오고 새 캠페인을 누르면 여기서부터 이제 광고가 게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구글 애즈는 일단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프로모션, 인지도, 구매 고려도, 오프라인 매장 방문 프로모션, 그다음에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 이런 거 설정하시고요. 캠페인 만들기를 누르면 먼저 이제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데 판매는 온라인이나 앱이나 뭐 그 살 것 같은 사람들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 중에서 요걸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제 노출시키는 거고 리드는 뉴스레터에 가입하거나 연락처, 이메일 같은 것들 그 광고의 어떤 사업의 연결고리를 가능한 그런 사람들한테 확보하는 거죠. 그다음에 웹사이트 트래픽은 웹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앱 프로모션은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는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노출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유도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방문 프로모션은 GPS 기반으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나 프로모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는 이런 목적 없이 일단 시작을 해서 나중에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면 아래에 이제 전환 목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이런 걸 선택을 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전환 목표의 수정 같은 게 가능하고 실적 최대화를 사용할 수 있고 웹사이트, 앱, 통화, 전환 소스 이런 걸 통해서 전환 액션을 어디다 걸어서 그걸 측정을 할 건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인제 웹사이트 주소 입력하고 거기에 전환 액션 만들기 링크 요거 누르고 캠페인 이름 입력하고요. 전환 액션 만들기를 누르면 거기에 인제 그 코드 웹사이트에 코드를 심을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걸 웹마스터한테 메일을 보낼 건지 아니면 추적 코드를 복사해서 직접 입력할 건지 그러면 웹사이트에 있는 그 코드와
구글 애드에서 보내는 신호가 일치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전환 액션이 생성이 되면요, 고객이 웹사이트, 앱, 통화 등 통해서 구매, 가입, 양식 제출 등 전환 활동을 추적하는 전환 추적이 시작이 됩니다. 전환 목표를 선택하면 해당 목적에 맞는 새 전환 액션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좌측의 목표의 요약,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유형을 선택하거나 플러스 눌러서 전환 액션 만들기, 요걸 누르면 새 전환 액션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웹사이트, 앱, 전화통화, 가져오기가 있는데, 웹사이트는 광고주 웹사이트에서 뭐 퍼체이즈나 뭐 가입 이런 것들 관련한 액션이고요. 앱은 모바일 앱 설치, 앱 내 구매 활동 같은 것들. 전화통화는 광고를 통해서 직접 통화를 하거나 웹사이트 전화번호를 통해서 누르거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고요. 가져오기는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오프라인으로 완료된 고객들의 정보를 가져오거나,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광고 클릭한 뒤에 결제한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액션입니다. 네. 그다음에 새 캠페인 만들기 누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캠페인이 시작돼요. 판매 카테고리에서 뭐 장바구니 추가 결제, 구독, 리드 카테고리 문의, 양식 등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 같은 걸 액션으로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전환 액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해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는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제 캠페인 유형 선택이 나와요. 검색 광고를 할지, 그다음에 실적 최대화라고 해서 특정한 광고 유형을 묻고 따지지 않고 다 총 들어가는 거예요. 퍼포먼스 맥스? 예, 예. 뭐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을 하죠. 그다음에 디맨드 젠, 수요 창출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쇼핑, 동영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 이름을 기입하고 캠페인 설정을 통해서 입찰 전략, 네트워크, 위치, 언어, 잠재 고객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설정 더보기를 누르면 광고 로테이션, 시작, 종료, 광고 일정, 캠페인 URL 옵션, 동적 검색 광고 설정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광고 로테이션 설정 시 광고 그룹의 여러 광고를 서로 비교해서 각 광고의 게재 빈도 지정도 가능합니다. 동적 검색 광고 설정 시에 웹사이트 컨텐츠를 이용해서 광고 제목과 방문 페이지가 설정되기도 해요. 여기에 있는 값들을 제가 오른쪽 표에 정리를 했는데, 입찰은 전환수, 뭐 클릭수, 노출수, 이 캠페인에 중점 두고 싶어 하는 그 측정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타겟 전환 비용 설정을 선택해서 구체적인 금액 설정도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는 뭐 검색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구글이나 구글 파트너 선택하는 거고요. 위치는 이제 모든 국가, 지역, 대한민국 다른 위치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 현재 위치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거나 가능합니다. 언어는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잠재 고객 세그먼트는 취향이나 간식도에 맞는 타겟 고객을 설정할 수 있고요. 타겟팅과 관찰,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타겟팅은 특정 잠재 고객 또는 특정한 컨텐츠에만 광고를 노출하는 거고요. 관찰은 광고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택한 계제 위치, 주제, 잠재 고객에 따른 광고 시점을 일반 약간 한 뎁스 뒤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전체를 서칭하는 이런 느낌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팅은 정확한 타겟이 있는 잠재 고객이 정해져 있는 거고, 관찰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확장 검색 키워드는 기존 모든 구문 검색, 일치 검색, 확장 검색으로 전환돼서 추가된 모든 키워드에서 확장 검색으로 사용이 됩니다. 설정 더보기에서는 광고 로테이션, 시작일, 종료일, 광고 일정, 캠페인 URL, 옵션, 동적 검색 광고 설정 이런 걸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정 더보기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AI 최대화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AI 맥스. 구글 에즈의 새로운 AI 검색 기반 최적화 기능이죠. AI 검색으로 캠페인 최적화를 딱 누르면 이제 활성화됩니다. AI를 활용해서 구글의 검색 실적을 높이는 거예요. 자동 최적화 시스템, 통합 관리 방식, 자동 입찰 최적, 요 세 가지가 특징인데요. 먼저 자동 최적화 시스템은요, 더 많은 고객의 정보를 무단 자동 실적으로 늘리는 기능이고요. 최적의 검색어에 광고가 노출되도록 자동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구글 AI를 통해서 페이지와 광고 소재 관련성을 향상시키고요. 통합 관리 방식이에요. 광고를 조정해서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구글 AI를 활용해서 각 고객의 고유한 관심사와 의도를 기반으로 광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네, 자동 입찰 최적이라고 해서 AI가 자동으로 최적화하지만 검색어 보고서 등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예요. 광고 관리자는 데이터를 토대로 AI 맥스 실적 개선 방법을 파악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와 광고 만들기인데요. 광고 그룹에서 키워드와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 그룹을 생성하라고 안내를 하고, 유사한 키워드나 광고를 묶어서 이제 그룹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키워드와 일일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룹별 주간 클릭 수, 주간 비용, 평균 CPC를 제공하고 새 광고 그룹 추가 시 그룹별 예상치가 별도로 생성됩니다. 도구 및 설정에서 키워드 플래너에서 관련 키워드와 검색량, 예상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고 내 광고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키워드에요. 광고 그룹 이름을 작성하신 다음에 등록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추천 키워드 보기 검색을 통해서 검색된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장 검색을 사용하면 목록에 없는 유서에서도 광고가 자동으로 게재가 됩니다. 키워드 검색 유형을 사용해 광고를 게재할 검색어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수정하는 버튼이 안 나오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수정 표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URL을 넣고 여기에 키워드 이런 거 업데이트하고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키워드가 쏙 하고 들어가죠. 네. 키워드는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확장 검색은 유연한 검색이라고 해서 키워드와 관련 있는 검색 후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고 해당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어에 대해서도 광고가 자동으로 게재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키워드를 딱 입력하면 여기 인제 확장 검색이 되는 거고요. 구문 검색은 관련성 검색이라고 해서 작은 따옴표를 묶습니다. 키워드의 의미를 포함하는 검색 후에 광고가 게재되고 내 제품 서비스가 포함된 검색어에만 광고가 게재됩니다. 일치 검색은 정확한 건데요. 사각형에 이렇게 괄호를 치면 요게 인제 일치 검색이 되고 키워드와 일치하는 검색 후에 광고가 게재됩니다. 가장 인제 적은 검색 후에 도달을 하겠죠. 키워드 확장 검색을 사용해서 방문자 유입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지만 클릭이 저조하면 품질 평가 지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치 검색, 구문 검색 사용해서 전반적인 클릭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와 광고 소재에는 최종 도착 URL을 설정할 수 있고 둘 다 설정한 경우에는 키워드에 입력한 URL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키워드에 할 수 있게 되죠. 광고는 이제 광고에 사용할 소재들을 말하는데요. 뭐 제목, 키워드, 설명 이런 겁니다. 광고 제목 15가지, 그다음에 설명은 4가지. 요거 네이버랑 동일하죠. 애초부터 이렇게 반응형 광고로 바뀌어 있었고요. 여기 설명 넣고 이제 링크 넣고 제목 넣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나타나고 이제 나타납니다. 위에 광고 효력 위에 표시해 보면 이제 칸을 채우면 채울수록 광고 효력이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미완료,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광고 그룹마다 키워드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광고를 3개 이상 만들어서 여러 버전의 광고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광고 제목 입력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글 에즈에서 이렇게 막 조합을 해요. 예, 반응형 광고 검색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나타납니다. 이걸 반응형 광고라고 해요. 그다음에 광고 확장은 통화 버튼, 위치 정보, 웹사이트 특정 부분 연결 링크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다양한 광고 확장 정보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특히 이제 왼쪽에 그런 유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광고 확장에는 뭐 사업장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위치 광고 확장, 제휴사 위치 광고 확장, 콜아웃 광고 확장이 있어요. 위치 광고 확장은 영업시간, 업체 사진 정보 이런 거 있죠. 네. 넣는 거고, 그다음에 제휴사 위치는 고객이 광고주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체인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콜아웃은 차별화된 거. 예를 들어 무료 배송, 연중 무휴 고객 서비스 이런 걸 이제 콜아웃이라고 불러요. 고객 연락 유도는 전화번호를 좀 도드라지게 노출시키는 거. 네, 그다음에 웹사이트 고객 전환 유도는 사이트 링크 광고 확장, 콜아웃 광고 확장, 구조화된 스니펫 광고 확장, 가격 광고 확장이 있는데 사이트 링크는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로 안내하는 거, 그다음에 콜아웃은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죠. 요거 무료 배송, 연중 무휴 이런 거. 구조화된 스니펫은 사전 정의된 헤더를 선택해서 상품을 나열하고 잠재 고객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격 광고 확장은 서비스나 제품 카테고리와 가격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앱 다운로드는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사용자 정보 제출 유도는 리드 양식 확장을 통해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면 뭐 서비스를 드린다 이런 걸 안내하는 거죠. 네, 예산은 지금까지 만든 캠페인의 평균 예산을 설정합니다. 접속자 수라는 게 이제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많이 지출하기도 하고 적게 지출하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디파트 하신 그러니까 설정한 예산보다 초과 지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보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광고를 게재하시면 됩니다. 구글은 광고 품질 지수를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숫자로 나타냈습니다. 품질 평가 점수라고 부르고요. 네. 이제 표가 노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열을 추가해서 여기 품질 평가 점수를 선택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통계표에 추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수는 1에서 10, 5에서 1에서 10의 값이 5/10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고요.
예상 클릭률,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 세 구성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해서 산출합니다. 구성 요소는 90일 동안 동일한 키워드로 게재된 다른 광고주를 바탕으로 평균 초과, 평균 미만 상태로 하고 키워드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질 평가 점수가 높으면 내 광고 및 방문 페이지가 다른 광고주보다 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에게 관련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내는 의미고요. 등록 시는 0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데이터가 누적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완료가 되면 광고 검수가 시작이 됩니다. 광고 또는 광고 확장을 만들거나 수정한 후에 구글 광고 정책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광고가 자동으로 제출되고요. 검토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고 게재 중에 광고를 다시 검수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나 설명이나 키워드, 도착 페이지, 이미지, 동영상 이런 거 포함해서 모든 구성 요소가 검토 대상이고요. 대부분 하루 정도, 이틀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됩니다. 광고 검수는 상태에서 광고 확장에서 탭에서 광고 목록의 상태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로 지금 심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구글 상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운영 가능, 이거 운영 가능인데 제한적, 운영 가능 모노 위치 제한, 게재 중 이렇게 있는데 운영 가능은 어, 다 나오는 거고요. 게재 중은 이제 동영상 광고가 유튜브에 게재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운영 가능 제한적인 것은 광고 정책에는 부합하지만 제한된 광고에게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류, 저작권, 도박, 헬스케어, 상표권 이런 것들은 특정 연령, 특정 기기 이런 곳에 이제 제한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다음에 운영 가능인데 모든 위치 제한은 정책으로 인해서 노출이 제한된다 이런 거예요. 검토 후에 광고 확장이 게재될 수 있는 상태는 승인됨 또는 승인됨 제한적인데 승인되는 건 광고가 나오는 거고 제한적인 것은 상표 사용, 도박 등 모든 상황이 게재될 수는 없다 이런 거. 그다음에 광고가 게재될 수 없는 상태는 비승인된 거고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비승인은 광고의 컨텐츠 이런 게 정책 위반, 불가능한 것은 뭐 일시 중지를 하거나 이제 사용자가 삭제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글 광고의 품질 지수는 막대 형태로 보여진다. 이게 틀렸죠. 네, 점수 형태로 나타났어요. 품질 점수는 CTR,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광고 품질 점수가 4/10인 A 광고는 6/10인 B 광고보다 품질이 낮다. 그렇죠. 점수가 높은 게 광고 품질이 높은 거예요. 최초 광고 등록 시 품질 평가 점수는 0이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365 기출문제 복원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시험이 끝난 다음에 까먹기 전에 반드시 한번 저희한테 여러분의 그 시험 경험을 복원하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